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지금 이 시기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1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방송 보고 고민되어 상담드립니다. 수서동 조금 큰 평수 아파트와 가락동 헬리오시티 33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놨고요. 아이가 3명이고 큰 아이는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게 맞을까 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서 알기 쉽게끔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강남 마지막 불꽃 상승한다라는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아마도 헬리오시티를 증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문자 주신 사항에는 뭐 수서에 있는 큰 평수 아파트가 있고 헬리오시티가 있다라고 했는데 헬리오시티에 전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헬리오시티를 좀 증여할 목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3평 매매 금액은 한 25억대 나와 있지만 실거래가는 현재 22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쉽게끔 22억으로 좀 잡아 보겠고요. 전세는 지금 12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여세를 낼 때 증여 취득세라는 걸 따로 내게 되는데 이 증여 취득세에 대한 기준점을 과세 표준액을 잡아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과세 표준액이라는 건 공시가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그런데 우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준공은 이미 나져 있는 상태지만 워낙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등기가 미등기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가면 공시가격이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공시가격이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산정 가액으로 삼아서 과세 표준액을 잡는데 제가 앞전에 조사한 결과 약 13억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산하기 쉽게끔 13억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 취득세를 낼 때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현행 증여 취득세에 대한 공식은 과세 표준액 곱하기 세율인데 이 세율이 투기가율지역 내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중과가 돼서 12.4%에 대한 세율을 내게 됩니다. 이 과세 표준액은 뭐라 그랬죠? 공시가격을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세법 일부 개정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증여 취득세에 대한 공식이 좀 달라집니다. 과세 표준액이 아니라 과세 인정액으로 바뀌고 세율은 똑같이 12.4%를 내는데 과세 인정액이라는 건 동일 평수 대비 매매 사례가액을 비교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 사례가액을 과세 인정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증여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로 구분지어서 취득세를 계산해서 냅니다. 유상취득세라는 건 전세 보증금액에 세율을 곱하는데 그 세율은 2.56%라는 세율을 곱해서 유상취득세를 내게 되고요. 무상취득세라는 건 과세 표준에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12.4%라는 중과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서 무상 취득세를 따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이 바뀌는 건 무상 취득세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이거를 계산을 해본다면 현행 유상 취득세는 얼마 나올까요? 전세 12억에 2.56%를 곱하다 보니까 약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무상취득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이 무상취득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표준액 13억에 전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죠. 그게 1억입니다. 1억에 대한 12.4%를 내게 됩니다. 현행상. 그렇다면 약 1,240만 원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바뀔 거냐.
유상취득은 그대로 변함없이 3천만 원을 내는데 무상취득에서 현재 기준을 과세표준의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 취득세를 아무리 12.4%를 계산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안 나온다. 따라서 무상취득세를 엄청나게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세표준 공시가격이 아닌 과세인정액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매매사례가액은 얼마죠? 실거래가가 22억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22억의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10억에 대한 12.4%를 계산하다 보니까 무상취득세가 약 1억이 높은 1억 2,40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증여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부담이 크게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니까 22년까지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이유를 아셨죠? 무상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약 1억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우리는 무상취득세를 좀 낮춰서 증여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도 공시가격이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4월 이전에 등기가 난다라고 한다면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실거래가는 당연히 22억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가격이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시가격이 나중에는 거의 한 1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공시가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른 산정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과세표준액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따라서 저는 내년 4월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되기 이전까지 자녀한테 증여하는 쪽으로 저는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